마감 후 투자 코칭에서 배우는 실전 투자의 매직. 안녕하세요, 김다림입니다.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시청할 수 있다는 점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시장을 오늘 살펴봤을 때 장중 빨간불을 켜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파란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엔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을지 마감 후 헤드라인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현대차가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히는 인도에서 IPO에 나섭니다. 최대로 도달할 수 있는 금액은 4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올 하반기 인도 첫 현지 생산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이고 내년에 공장까지 완공된다면 10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질주에 자동차 부품주도 덩달아 좋습니다. 특히 현지에 함께 진출한 부품 기업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화승 인앤더리는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외에도 서현 이화나 화신 같은 종목들이 두 자릿대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 와중에 SK 하이닉스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22만 9,500원을 터치하며 23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증권가의 호평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와 있습니다. 와중에 삼성전자는 오늘장 2%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하며 8만 원 선을 앞두고 다소 답답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주 함께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 전시회로 꼽히는 유로스토리 2024가 현지 시간 17일 프랑스에서 개최됩니다. 네, 현대 로템은 K2 전차를 전시하고요. 한화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시장을 설치해 천물을 유럽에서 처음으로 실물로 공개합니다. LIG 넥스원까지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주요 이슈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오늘장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테마는 자동차와 방산이었습니다. 지수 자체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개별적인 종목들, 개별적인 테마들은 크게 움직이는 모양새인데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마감 후 투자 코칭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감 후 투자 코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주말이 끝나고 다시 둘째 주가 시작이 됐는데 주말 혹시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뭐 주말은 열심히 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런데 또 날도 덥고 사실은 제가 또 따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유튜브 썸머레리 특집으로 토요일 날 오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해주셔서 조회수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게 토요일을 잘 보냈고 그리고 일요일 날 마침 또 우리 시장도 준비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좀 바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쉬는 게 아니죠. 뭐. 그렇죠. 이렇게 충전에 대한 시간을 가지면서도 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 투자 전략도 조금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말에 충전도 하고 왔으니 다시 한번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인물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이재용입니다. 삼성의 돌파구가 돼줄까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는데 사실 내일이면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략회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재용 회장이 2주 동안 미국에서 어떤 성과를 또 보여줬고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좀 부문별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보물 상자가 과연 열릴지 네. 기대 반 우려 반. 상당히 그 화면에 나온 사진을 보니까 이재용 회장님도 이제 아주 그 젊은 총기에서 좋게 얘기하면 좀 노련하게 변하지 않았을까. 잔나비 띠니까요. 네. 뭐 나름대로는 연세가 이제 좀 들었다 이렇게도 보고 아니면 2주 동안의 여독이 좀 덜 풀렸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상당히 그 많은 인사들도 만나고 왔는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삼성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이제 화성 또 수원 이렇게 해서 모든 부문의 사장단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이번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이건희 회장 시절에도 그렇고 뭐 일본에서도 하고요, 뭐 독일에서도 하고 이러한 글로벌 전략회의를 국내외에 걸쳐서 1년에 최소 한 번 내지 두 번씩 하는 상당히 긴장되는 행사가 되겠죠. 그렇죠. 삼성그룹 임원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일단은 18일부터 20일까지 이 디바이스 경험 부분의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모든 디바이스에 AI를 적용하겠다라고 올 초에 공표를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접목이 되고 현재 단계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아마 점검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쪽이라든가 생활 가전이라든가 VD 쪽 또 로봇 이러한 부분들이 총망라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가 되는데요. 반도체 DS 부분과 관련돼서 2, 3년 내에 반도체 1위를 다시 탈환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세우면서 상당히 출사표는 좋았습니다. 연초에. 근데 HBM으로 인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너무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고 상당히 그 시간에도 쫓기면서 긴장도 하고 있고 조금은 불안감도 느끼는 그런 부분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뭐 말이 필요 없죠. HBM 그리고 또 이 파운드리 쪽하고 관련돼서 TSMC와의 격차가 오히려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것도 결국은 HBM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든가 현재 어떤 퀄 테스트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에 어떤 뭐 8단, 12단을 어떻게 가겠다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토의라든가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특히 이 전격적으로 원포인트 인사를 했던 이 전영현 수장의 취임 후에 첫 회의라는 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공교롭게 말이죠. 뭐 이재용 회장이 2주 동안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이 글로벌 네트워크와 관련된 이런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또 시험대가 되는데 바로 27일 날이 2심 재판이 또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올 2월 달에 극적으로 1심 재판이 모든 게 이제 무죄로 판명이 됐는데 27일부터 이제 또 2심 재판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뭔가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회의가 빠르게 6월 달에 오히려 앞당겨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회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 분야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 파운드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TSMC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또 중국에서는 공격적인 가격 인하 이야기도 있고 좀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TSMC는 가격을 인상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앞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디램 쪽에서는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1위를 달려가고 있지만 파운드리 쪽 부분에서는 TSMC가 아주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삼성전자가 2위 정도를 보이고 있지만 네.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결국은 이 파운드리 쪽을 잡기 위해서는 소위 팹리스 업체들과의 관계성을 더욱 강화시켜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얘기고 이번에 이제 미국 출장을 가서 많은 인사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러한 것들의 수주 소식들이 이제 시간을 두고 만나자마자 저커버그하고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래요 오다 줄게요 그러겠습니까?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한 끼 하고 헤어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친밀감 속에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나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빠르면 하반기 내년부터 이 나노급으로 바로 이 팹리스 업체들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마치 모든 토탈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과시하고 있고 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파운드리 포럼과 관련된 그런 자리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발표들을 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물밑에서의 작업들 또 그 일선에서 또 이재용 회장도 뭔가를 좀 하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 속에서 본다면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삼성전자가 가야 될 길 중에 하나다. 이 디램이라는 것이 범용 제품이라는 이런 레거시 제품이라고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어떤 경기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과 부침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파운드리 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팹리스와의 관계성을 계속 가지면서 바로 HBM과 같은 것들이 또다시 어디에서 나올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어떤 관계사들을 많이 확보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니까 시간은 걸리더라도 삼성도 가야 될 길이고 또 파운드리 쪽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비메모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파운드리 분야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관건은 HBM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엔비디아가 HBM3E 12단 제품 일부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없나요? 근데 그 부분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로이터 통신에서도 삼성전자 HBM과 관련돼서 8단 탈락됐다 이런 얘기인데 상당히 글쎄요. 그거 오보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거의 오버송 기사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당연히 우리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요즘이야 기성 제품들도 수치별로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좀 팔이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맞춰서 나오는 어떤 그 다양성이 좀 옛날에는 제한적이었는데 요즘은 같은 사이즈라도 기장이 좀 짧거나 길게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전에는 이제 양복점에 가서 우리가 옷을 맞추죠. 네. 그래서 이제 다 수치 재고 그리고 1차적으로 가봉을 하러 이제 갑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팔이 조금 긴 것 같은데요. 짧게 해주세요. 다리 이 또 바지에 인치가 좀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또 넓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제품을 입어보고 이상이 없으면 값을 지불하고 옷을 찾아갖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설계 변경을 좀 요청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문제는 그것보다도 지금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8단과 관련된 것이 삼성에서 먼저 얘기한 겁니다. 네. 6월 말까지 8단을 문제없이 넘어갈 거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거의 다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12단과 관련돼서는 흔한 말로 8단도 못하는데 니네들이 무슨 12단을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삼성에서는 어차피 8단이 이제 12단으로 넘어가고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8층 쌓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됐는데 그것보다는 12단으로 우리도 빨리 가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기존 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6월 말이나 늦어도 3분기 이전에는 12단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네. 시간과의 싸움이고 어차피 삼성에서 하긴 할 텐데 이 좋은 호황을 다 놓치고 뒤늦게 막차를 타면은 안 좋다라는 건 누구나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삼성에서도 서두르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주가도 뭐 그런 것이 뭐 또 요청을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와도 지난주에 이틀 동안에 걸쳐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800만 주를 샀습니다. 네. 근데 오늘 뭐 한 50만 주 팔았나요? 100만 주 채 안 되게 매도를 했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뭐 외국인들이 다시 또 공격적으로 매도 나오거나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일정하게 편입은 해놓고 넘어갈 그런 어떤 자리들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해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출장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운 것은 사실은 젠슨 왕을 한번 또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젠슨 왕은 불발이 됐죠. 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아는 뭐 메타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아마존이라든가 퀄컴 또 브로드컴 이런 쪽 CEO들과는 계속해서 연쇄 회동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선물 보따리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이제 글로벌 전략회의 이번 주 다음 주에 삼성에서 하는 그곳에서 뭔가 긴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제 또 우리 나름대로의 기자분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서 속보성 좋은 그런 호재성 기사들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 내일 바로 18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오늘 해주신 말씀 잘 참고하셔서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이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 앞에서 좀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잖아요. 목표 주가 증권가에서 뭐 10만 원, 11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단기적인 반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시나요? 1차적인 거는 뭐 HBM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8단이라도 빨리 콜 테스트 통과가 됐다라는 거가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의미는 7월 첫째 주 정도에 발표가 되겠죠. 네. 2, 4분기 실적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인데 지난번에도 사실은 뭐 5조 원대 나오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했는데 뭐 6조 원 이상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도 지금 뭐 8조에서 9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계속 영업이익단을 높이고 있어요. 네. 특히 디램 고정거래 가격도 그렇고 스팟 가격에서도 그렇고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라는 점, 또 DDR5 쪽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쪽에서도 상당히 쇼티지가 일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1차적인 거는 HBM의 8단 통과 여부, 그리고 다음 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이번에도 또 한번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연말에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40조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순항을 해준다. 이것만 가지고도 HBM이라는 것이 되면은 플러스 알파 땡큐지만 안 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을 감안했을 때 뭐 9만 원 내외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 다만 지금 시장의 물결이 반도체 쪽에서는 HBM이 대세니까 천하의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있어? 하는 이런 어떠한 부분은 민감하게 투자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매수세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SK 하이닉스 물론 목표가가 뭐 25만 원, 28만 원까지도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과연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그냥 주저앉을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회피하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를 지금 자리에서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이 즐기시면 되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그리고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삼성전자 쪽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해 나가도 큰 부담 없고 리스크가 덜한 그러한 흐름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기대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 주가 자체도 그런데요. 또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주요 종목들 그리고 기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뭐 100여 개 이상 또 우리 코스닥 시장의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삼성전자와 관련된 협력업체만 해도 뭐 200여 개 이상이 넘죠. 네. 그 중에서 그래도 또 뭔가 의미 있게 보려면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련사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게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교집합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좀 거래도 좀 되면서 주가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10개 종목 정도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 화면에 나가고 있죠. 그래서 가장 최근 핫하게 움직인 게 이제 YC가 되겠고, 그리고 오늘 아주 급등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이제 미코의 자회사인 미코세라믹스에서 삼성전자가 지분을 13.7%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바로 이러한 부분도 의미 있게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고, 바로 또 로봇 쪽의 진정성을 가지고 삼성에서 계속 투자와 확대와 성장을 가져가겠다라는 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IT는 아닙니다만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로봇이지만 인공지능하고도 삼성과의 연관성은 더욱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뭐 이대주주로서 뭐 빨리 아예 인수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삼성 로보틱스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네.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또 FST, DNF, 에로티베큐ම්, SNS텍, 또 원익 IPS,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투자 규모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가격에 대한 저항을 느끼시는 분들은 다양한 가격대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사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몇 개 종목만 좀 살펴보면요. 현재 가장 핫하게 지금 뭐 유리기판 쪽으로 부각이 돼서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YC죠. 그래서 이 YC 같은 종목도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크게 한번 올라왔다가 조정 보이고, 그리고 이제 재차 다시 상승의 흐름들 속에서 연일 고가를 돌파해내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틀째 조정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거래도 급감돼 있는 이러한 모습들, 삼성에서 보유하고 있는 11.7%라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요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다시 또 여러분들이 19,000원 초반 자리라든가 이러한 2만 원 이하 자리에서는 공략해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뭐 미코는 워낙 올라갔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여러분들 잠깐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도요,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도요타에서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과 관심을 갖고 현장에 투입할 그런 어떤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침에 갭상승 나오고 이렇게 상승 음봉으로 이제 마감이 됐지만,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 16만 원도 순간적으로 이탈됐던 이 흐름에서 다시 이제 이 16만 원대를 확보해 주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다시 한번 현재 위치에서 하락은 마무리 짓고 상승 추세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뭐 그동안에는 계속 같이 움직였죠. AI 하면은 로봇이 움직이려면 AI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봇과 관련주들도 부각이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또 LG 지난번에 상장이 되었었던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LG전자가 2대 주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런 어떤 대형 대기업과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메이저급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로봇 관련주들 첨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FST 같은 경우도 지분 7%를 삼성에서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FST의 모습들을 보시면 지난 상반기엔 사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4월 달부터 이러한 상승의 흐름들 그리고 횡보 조정하고 한 단계 또 레벨업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펠리클 쪽에서의 어떤 독자적인 기술력이라든가 향후의 성장 전망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FST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원익 IPS 원익 뭐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말이죠. 지금 이렇게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박스권에 횡보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거래는 뭐 더 급증해주지 않고 있는 모습들인데 현재 위치에서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뭐 34,000원, 5,000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그런 종목 아니겠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원익 IPS 삼성에서 지분 7.5%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YC, 레인보우 로보틱스, 원익 IPS 그리고 FST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 내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고요.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다들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께서 한동안 강조해 주신 유리기판 관련주도 곧바로 다룰 예정인데요. 이 매직기법 강의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내일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시장과의 성공적인 만남을 준비해야 할지 서동구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로화, 환율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휴일에 제가 좀 이런저런 자료를 준비하면서 네. 조금 체크를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로화의 동향들입니다. 바로 유럽 시장, 뭐 미국이 연일 사상 최고치만 가고 있으니까 모든 글로벌 시장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프랑스 까크 지수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독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떤 정치 경제적인 흐름들 속에서의 불안감.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뭐 올림픽 반납하자, 올림픽 파리에 오지 마세요. 뭐 이런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로화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한 번만 하겠다라고 그랬고 그것이 결국 미 국채 수익률이 4.2%까지 내려오게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달러 인덱스도 그렇다면은 104 이하 내지는 103선에 있어야지 그게 정상인데 지금 105를 넘어서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 원달러 환율도 오늘도 뭐 1,480원에서 그냥 계속 눈치 보고 안 내려오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6개의 통화국 중에 유로화와 파운드를 다 합치면 60%가 넘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약세를 가니까 결국은 달러 인덱스는 강세로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이 외환 시장에서 특히 원달러 환율도 또 오늘 뭐 엔달러 환율도 결국은 일본에서 통화정책회의에서 국채 매입과 관련된 부분도 좀 미온 쪽으로 하면서 엔화도 다시 또 157엔대로 넘어가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주냐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뭐 선물 쪽에서 뭐 5천억 내외 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는 뭐 극히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코스피나 코스닥도 매도가 아주 제한적이죠. 네. 삼성전자를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9월물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6월물 동안에는 선물과 연동이 돼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롱숏 플레이를 계속했었어요. 근데 오늘도 만약에 한 4, 5천억 정도 선물에서 매도가 나오고 이쪽을 하방으로 만들겠다고 그랬으면 삼성전자 못해도 한 5, 600만 주 이상은 매도를 했을 거라고요. 네. 근데 50만 주 매도했다라는 얘기는 시장 자체를 교란시킬 만큼의 그러한 영향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론 종목 수는 상승 종목 수는 좀 축소가 되고 있지만 섹터 내에서 종목별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쪽을 계속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일단은 뭐 여기서 2,600을 또 위협하거나 2,650도 쉽게 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수는 한 단계 레벨 업돼서 2,650에서부터 2,750 결국은 2,850을 가기 위한 과정인데 섹터 내의 종목들 순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반도체 쪽에서도 돌아가면서 나오고요. 오늘 시장에 물론 뭐 1등 공시는 뭐 현대 기아차죠. 움직여 주니까 자동차 부품주들도 올라왔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쉬어야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오늘 또 쉬었던 뭐 신재생에너지 쪽이라든가 K 뷰티, K 푸드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순환해서 돌아가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증시를 한동안 주도했던 게 바로 음식료랑 화장품 이 두 테마잖아요.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실리콘투 관련해서는 화장품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이 화장품 쪽에서는 나온 것 같은데 이제는 이 테마에 몰렸던 수급이 뭐 자동차나 다른 쪽으로 몰려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네. 일단 화장품을 잠깐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에서 이번 화장품 관련주들을 끌고 왔던 대표적인 유통과 관련된 실리콘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세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 실리콘투가 상승 추세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흔들리는 모습들 음봉들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그렇게 크게 급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여타 화장품 관련주들을 보실 때는 실리콘투를 중심으로 해서 저게 장대 음봉으로 거래 터지면서 무너지느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종목이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격만 좁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리콘투보다도 더 빨간 다이아가 볼륨이 계속 커져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대중국 관련해서 좀 흔들렸던 청담 같은 경우도 바로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화장품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스러운 건 있지만 쉽게 무너지지는 않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을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큰 폭으로 올랐던 JNDC 다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매직기법 강의에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네, 그럼 바로 매직기법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휴일 잘 보내셨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좀 지난주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요. 오늘 외국인들의 이러한 현선물 쪽에서의 매도 공세에도 불구하고 견조함을 잘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웬만한 일단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코스닥은 상승 다이아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피도 곧 상승 다이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위치들도 파란 다이아가 작아지거나 이렇게 빨간 다이아로 하나 둘씩 전환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때 매도 압박에서는 조금은 벗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밀리면 저가에서 매수하겠다라는 매수세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런 시그널 라인 단기 모멘텀을 이용해서 빨간 시그널, 파란 시그널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라든가 그리고 신규 매수, 교체 매매를 단행하면 된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이었나요? 바로 유리기판 쪽에서 YC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이 아주 이쁘게 숨고르기를 잘해주고 있으니까 모아 나간다면 여러분들 실적단도 보여드렸었잖아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해드리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단숨에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그 급등 있었고 가격 조정 돌아서 주는 이러한
모습들로 연출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때는 빨간 다이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이 박스를 돌파 시도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1차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일단 23,000원을 제시해 드렸고, 그리고 2차 목표가를 오늘 여러분들께 다시 2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 종목의 현재 위치들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지지와 저항의 모습들 속에서 어디가 돌파가 되고 안정이 되주는지를 항상 길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 역시 상승의 기조를 잘 보여주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작년에 저항을 받고 밀렸다가 이 자리가 돌파가 돼주니까 요 폭만큼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보이는 과정들이 길었죠. 그런데 이 자리가 잘 유지가 되니까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뀐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 흐름이 진행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올해 초에 이러한 상승의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잠깐 쉬었다가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를 해주니까 강한 시세 분출이 연출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조정 받아야죠. 한없이 올라가겠습니까? 이 조정을 보이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항상 조정은 2분의 1 조정이냐 3분의 1 조정이냐. 요즘 시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의 급등 이후에 50% 내외의 되돌림들이 연출이 됩니다. 이 종목도 이 직전의 고점, 뭐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도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한 자리, 여기서부터 본다라면 50% 정도의 조정을 딱 보이고, 그리고 다시 재차 상승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종목을 공략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실적까지도 아주 좋아진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 캔들의 모습하고 이 시그널 모습하고 같이 이렇게 보신다면 이러한 이격이 벌어지는 시점에서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거고, 요 최근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 저점에서 분할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시그널적으로 바로 캔들과 함께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까? 빨간 다이아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시그널상에서 빨간 시그널이 파란 시그널로 전환이 될 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눌림목이라는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공략해 들어가는 거고, 또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될 때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었던 그런 라인이 되는 거죠. 거기에 거래까지 이렇게 수반이 돼 주었습니다. 이러한 음봉의 자리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 돌파되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너무 급등을 하니까 당연히 꼴이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뭐 이게 개별 종목도 아니고 상한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닫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세들은 조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고 직전 고점의 물량들을 일정하게 소화를, 오늘 한 번에 다 어떻게 이 당시 때 급등했던 이 물량들을 소화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최소한도 20% 이상의 수익을 다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격이 벌어지는 익절, 오히려 탐욕을 자제하라.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일부 이익 실현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이제 좀 기다렸다가 다시 재공략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들을 잡아나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JNTC는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목표가 28,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물량들 또 끌고 가면서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기회 잡으시면 되고, 신규로 어디에서 진입을 할까? 그러한 부분은 내일 아침 진행되는 서동구의 매직타임 온라인 시간에 함께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을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느냐? 요즘 여러분들 뭐 더 말할 필요 없죠?
차량 뭐 자율주행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바로 SDV 요 시장에서 선두주자입니다. 뭐 딱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요.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우리 다이아상에서 시그널상에서도 그렇고 쌍봉의 패턴으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한번 무너지고 반등 줬다가 또 무너지고 하면서 이게 저점을 다 깨고 내려갔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더 많은 기간 조정이지만 일단은 급격한 가격 조정을 마무리 짓고 2월, 3월, 4월, 5월 현재까지도 기간 조정을 길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제한된 움직임에서 그러면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이런 자리로 바뀌었죠. 이제 다이아도 선으로 바뀌고 그리고 시그널이 이제 여기서 빨간 시그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선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둔다라면은 여기서 이제 거래만 조금 실려주면 되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래가 보이고 돌아서 주는 모습이 연출이 돼준다면 이제 이 직전 고점을 1단계, 2단계 돌파로 가는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고점권에 놓여져 있는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기간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공략을 하시면서 이따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겠고요.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매일같이 진행되는 서동구의 매직타임 시간에서 또 이 종목에 대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현재 4시 41분 2분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시간의 거래가 시작된 지도 벌써 40여 분이 흘렀습니다. 오늘 장은 어떤 특징주들이 이름을 올렸을지 3위부터 바로 확인하시죠. 네, 3위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종목은 바로 사조대림입니다. 이 사조대림은 음식료품 내에서도 수산 관련된 종목이죠. 사실 금요일장에선 이미 상한가에 들어선 바도 있고요. 6거래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18%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현재 3%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동구바이오 제약입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죠. 이 동구바이오 제약은 피부과나 비뇨기과 관련해서 약품 중에 상위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증에 효과가 있는 약품을 판매한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장 정말 3%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4%, 5%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1위 종목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마지막 1위 종목은 국제약품입니다. 이 국제약품도 백일에 관련해서 함께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장 21%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6%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청권 등 국내 지역 곳곳에서 러브버그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 러브버그가 기존 예년보다 한 달여 정도 이르게 출몰을 했다면서 이제 우려감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 모기 해충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본장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주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 특징 섹터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내일장 공략주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 내일장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공략주 힌트가 SDB 시장 선두주자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장 자동차 섹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좋게 움직였고 지난주에도 제가 다들 자동차 몇몇 섹터 중에서 기아하고 부품단에서는 화신을 말씀을 드린 바가 맞습니다. 있었죠. 그리고 그중에 이제 하나가 있는 게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바로 현대오토에 봅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거 급등하면 어떡하나 속으로 좀 긴장했었는데 아침에 갭상승하고 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테슬라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 자율주행 쪽으로 아주 포커스가 맞춰가고 있고요. 네. 또 현대 기아차도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마치 여러 면에서 앞서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이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SDB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전환으로 빠르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고 특히 이 모빌진 어댑티브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서 현재까지는 한 15개 내외의 차종에 적용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전차종에 이게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원격으로 마치 우리가 구독하듯이 네. 지금 테슬라가 돈 버는 것도 다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것들을 그렇죠. 자동차에서 하잖아요. 네. 그런 기능이 되니까 그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게 현대오토에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화라든가 뭐 완전 자율 자동차로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뭐 반자율 자동차화 돼가고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도 이제 계속해서 급증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고 1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2분기에 이월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만 가지고도 매출 전체적으로 20%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성장세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가의 위치를 좀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아까 그림을 통해서 보였듯이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6만 원을 넘어갔던 이러한 주식들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이었죠. 작년 9월 달에 급등과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20만 원 근처 넘어갔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주 제한적인 이러한 그 흐름대로 기간 조정의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한번 이렇게 17만 원을 넘어서려는 이러한 모습과 더불어서 거래가 수반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요 14만 원 내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잘 잡아주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만 본다라면 뭐 14만 원은 쉽게 안 끌려질 것 같지만 지난번에 저점이었던 이 13만 5천 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적으로 지지돼야 될 자리고 오히려 이 자리까지 온다고 하면 더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이탈가 13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겠고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진다면은 요 지난번에 장대 음봉이 연출됐던 이러한 자리 18만 원까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뭐 급하게 이러한 종목은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여유 있게 대응을 해 보신다면 뭐 최소한도 뭐 하반기까지 그냥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도 될 만한 그런 대표적인 종목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해서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 라인은 13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최근 들고 오시는 공략주 분위기가 좋거든요. 매직 기법 때도 짚어주셨지만 뭐 JNTC도 그렇고요. 또 현대로템까지 정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궁금하시다, 개장 전 이야기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은 온라인 무료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15분에 예정돼 있는 온라인 무료 강의 다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소장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소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봤는데요. 마감 후 투자 코칭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